안녕하세요. 디자이너스 포토샵 세 번째 선택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적인 대상물이죠. 이렇게 곡선미가 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연해 보이는 이런 인공적인 대상물들 혹은 또 이러한 매끄러운 곡면의 대상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 어떤 도구가 이 선택을 가장 정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도구를 추천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펜툴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런 펜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도 이 펜툴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형태의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상을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이렇게 형태를 그려나가는 직선 형태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양쪽의 핸들링을 통해서 곡선을 그려나가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곡선을 그려나가다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누르고 있는 상태 내면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가 이렇게 변경되겠죠. 누르고 있는 상태 내에서 점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고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핸들의 길이라든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쪽 핸들의 방향을 꺾을 수가 있는데 이 핸들의 방향을 꺾을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렇게 방향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클릭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을 한쪽을 클릭해 버리면 아예 이 상태 내에서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해 버리면 이 핸들 하나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다시 곡선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 이런 방식의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컨트롤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 도구가 돼서 이렇게 점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그 점을 점의 위치라든가 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의 점이 선택됐으니까 위치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길이를 조정해서 역시 모양을 편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의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패스들은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패스 팔레트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패스 팔레트에서 그려지는 모든 패스들은 이 패스 팔레트에 보통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패스로서 등록이 되려면 이 패스 옵션에 보면 상단에 이 쉐입과 패스 모드 중에서 패스 항목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 내에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 안에서 여러 개의 패스를 그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패스 안에 또 다른 패스 안에 또 다른 패스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상태가 패스가 이 상태의 패스를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은 더해지는 상황이고 이쪽은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하기하고 합집합 역시 이 선택의 연산작용이라는 개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에도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패스 셀렉션 툴이죠. 패스 셀렉션 툴은 이 패스의 전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패스의 부분, 편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패스 셀렉션 툴 A에 해당하죠. 이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옵션에 가보면 이 옵션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스와 패스를 연산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컴바인 쉐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 쉐입과 이 쉐입을 더하는 모드로 되고요. 현재 이 쉐입은 가서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오버래핑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익스트루드 오버래핑 쉐입이라고 돼서 구멍이 뚫리는 방식 혹은 여기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을 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역시 패스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모습이긴 한데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패스는 선택이 가능한데 쉽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만 해주시면 선택으로 바로 선택으로 불러와치게 돼 있죠. 그죠?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다시 이 패스 창을 선택을 하면 이 패스의 모양이 나옵니다. 패스의 창을 해제할 때는 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패스가 해제돼서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패스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패스 1이 되겠죠. 자,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패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독립적인 패스를 그리고자 한다면 이 패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펜 툴로 다시 또 다른 이렇게 패스를 그려 나가시면 또 다른 하나의 패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역시 패스 2가 되겠죠. 이 패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패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려 나가시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계속 연속적인 패스가 그려지는 거고요. 또 패스와 패스를 이렇게 겹치는 작용으로 하게 되면 패스와 패스가 어떻게 된다? 연산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패스와 이 패스를 어떤 연산 방식, 즉 더할 것인지 아니면 뺄 것인지 아니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길 것인지 혹은 이렇게 exclude, 네, 이 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패스를 통해서 선택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패스를 지우실 때는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하나의 패스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해당 패스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패스 셀렉션 툴로 해당 패스를 선택한 상태 내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해당 패스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는 언제든지 열어서 항상 저장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언제든지 다시 변경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라는 팔레트에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패스를 선택했을 때 패스 말고 쉐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이라는 항목은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요. 이를테면은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양을 따라서 위에서 그려 나간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겠죠. 빠르게 그냥 정밀하지 않게 여러분한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구두의 형상을 이렇게 바깥쪽에서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따라서 어떤 이런 하이힐의 모양을 따라서 그렸다고 한다면, 자, 현재 이 모양은 제가 이 밑에를 꺼보면 이렇게 이런 라인의 형태가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흰색 라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솔리드 컬러를 하나 만들까요? 솔리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색상을 하나 주고요.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으로만 보여지겠죠, 그죠? 이렇게 라인으로만 보여지는 이유는 상단 옵션에 스토크 항목에서 이 흰색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의 두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스토크를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스토크 항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X를 누르게 되면 스토크가 들어가지 않고요. 색상으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 색상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색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스토크를 집어넣을 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 내에서 내가 스토크도 넣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토크를 집어넣으시고 스토크의 두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또한 그 스토크의 점선이라든가 이런 점선의 형태로서 스토크를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이 부분도 일러스트레이트의 뭐 캡이라든가 바깥쪽 끝은 부드럽게 한다든가 뭐 코너를 각이지게 한다든가 혹은 부드럽게 한다든가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쉐입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해서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게 기본적인 쉐입이라는 명령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들을 쉐입을 가지고 쓸 때는 실제적으로 쉐입 모드를 놓은 상태 내에서 혹은 이제 스토크는 나중에 스토크 그릴 때는 이제 스토크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그리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하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방법으로 그려나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따로 그리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 나중에 그 위에 패스가 올라가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그려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자,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치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지 않아도 포토샵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서도 역시 여기까지 그려나가지 말고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대략 그려놓고 추후에 이 부분을 별도로 또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또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또 그려나가면 자, 쉐입이 다시 하나 또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은 영역 쪽만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려나가서 선택을 해보고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이쪽에도 아직 하나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한 면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쉐입들을 어떻게 색을 넣겠죠. 이렇게 해서 색상을 일단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고요. 각 부분마다 이제 색상을 바꿔 나갑니다. 이 부분은 색상을 자, 이렇게 바꾸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또 색상을 바꾸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네, 이 위치는 좀 아래로 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은 좀 더 진한 색일 테니까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것 같은 동일한 이렇게 그 모양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솔리드 컬러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바탕에 이렇게 놓게 되면 네, 배경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를 아주 빠르게 이렇게 쉐입이라는 형태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런 방식이 패스의 쉐입이라는 방식으로 그려나가는 그런 존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패스를 한번 그려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를 선택을 하고요. 패스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원형을 만들고 직선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내야 되겠죠? 자, 끝부분에서 이제 직선으로 바꿔 나갈 거니까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드래그해서 원형 이렇게 곡선 모양을 만듭니다. 그려나가다 좀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점의 위치를 다시 변경하고 핸들의 길이를 조정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자, 이때 이 핸들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그려나가고요.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직선의 방향과 어색하지 않게끔요. 자, 직선, 다시 곡선. 네. 자, 이제 다시 직선, 다시 직선, 직선. 네. 살짝 빼고요. 곡선. 네, 뺍니다. 그리고 다시 직선. 자, 다시 직선. 그리고 직선. 네. 클릭 드래그. 곡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쭉 올려서 직선, 곡선입니다. 곡선.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를 한번 눌러서 취소를 하거나 혹은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 거의 된 거 같죠? 직선 다시 클릭해서 직선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패스 항목에 워크 패스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언제든지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네. 그리고 요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은 패스1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요 면만 따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다시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화면에 대한 선택 범위가 만들어진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 내에서 이 패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가능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여기 점선의 항목이 있습니다. 점선, 그죠? 점점점의 동그라미가 돼 있죠. 이 동그라미 속으로 집어넣어도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또 한 가지는 자, 아주 간단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패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 상태 내에서 레이어에서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영역이 선택이 돼서 나오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죠? 다시 패스를 열어가지고 클릭을 하고요. 레이어에서 켜야 되겠네요.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도 역시 이 패스를 선택할 건데 네, 컨트롤 Alt 키 누르고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 내에서 이 창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에 가서 다시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됐죠? 자, 다음과 같이 가운데는 제외시키는 마이너스의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패스를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나중에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은 언제든지 오픈하게 되면요, 이 패스 영역에 이렇게 선택한 이 패스의 형태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패스의 영역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네,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고 매끄러운 대상 혹은 또 이러한 곡선미가 있는 이러한 대상들을 선택할 때 매우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패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